정치 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체불가 정치권 닭가기 저격미남, 원칙 앞에 타협이 없는 포홍천, 조홍천 전 의원 나오셨고요.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시정연설을 한 건데 국민의힘이 첫 번째 연설하러 왔을 때는 당연히 참석을 했는데 어제부터는 본회의장 앞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야당 탄압을 규탄을 했는데 이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을 한 거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좀 분리 대응했으면 좋았을 맞다. 텐데 하는 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28조 이 수포 예산 전년 대비 8% 이상 확장된 재정인데 네. 대통령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뜯어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많아요. AI 예산을 10조 원이다. 근데 올해 그 소비 쿠폰 13조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AI 예산 자체로는 늘어난 건 맞는데 네. 올해 풀었던 소비 쿠폰 예산에 비하면 AI 예산이 적고. 그렇죠. 예. 그 소비 쿠폰보다 못한 AI 예산 편성해 놓고 무슨 AI G3를 위한 뭐 거대한 일보를 내딛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야당은 그거를 바로 지적하고 들어가야 돼요. 시정연설은 들어갔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조은석 특검의 이건 정치질이라고 봐요. 예. 예, 무리한 수사, 정치질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좀 분리 대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예전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 문자가 또 드러났던 김현지 실장이 보낸 뭐 그 표현도 떠오르고 뭐 그렇더라고요. 패러디 한 거죠. 패러디 하고 맞받아침으로써 효과를 최대화하려고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전쟁이다. 뭐 시정연설은 요번이 마지막일 거다. 뭐 재판 그 얘기도 했죠. 개시되면은 이제는 앞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떨어지고 그냥 이름 석자만 남는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야당으로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아쉬운 게 지금 국감에서 저렇게 맹활약하는 뭐 추미애 또 최민희 뭐 하여간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과연 저 사람들이 수권 세력이 맞냐. 아직도 자기들이 야당인 줄 알고 또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강성 지지층에만 손은 들고 소구하려고 하는 저런 모습들 보면 좀 진절머리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야당에서 이걸 좀 받아먹어야 되는데 그 잊을만 하면은 그 면회 가서 뭐 울고 있고 또 뭐 재판 나와가지고 괜히 안 나오면 끝까지 나오지 말지 나와서 들쑤셔가지고 뭐 총을 쏴버리고 쏘겠다고 했다니 예. 뭐 이런 거를 계속 드러내면서 아직도 그날 작년 12월 3일 저녁에 그 놀란 가슴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그 민주당 쪽에서 내란 세력, 내란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를 계속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빨리 잘라내야 네. 저쪽 헛발질 한 거를 받아채가지고 노마크 찬스에서 슛을 때리고 골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자기 스스로 족쇄를 채워놓은 상태에서 전쟁이다. 아니 후방이 저렇게 불안한데 전쟁 나가서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똑같은 패턴만 반복될 겁니다. 예. 양쪽이 번갈아 가지고 헛발질하고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거다. 일단 어제 뭐 시정연설 참여 안 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봤고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신지호 의원께서는 네. 이게 조은석 특검의 네. 정치 질이다. 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어제 또 제가 눈에 띄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도 글을 올렸는데 당시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는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놓고 어찌 보면 약간 대립했던 인물이에요. 장소가 바뀌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이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된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 정치적으로 오류였다 해서 법률적으로 유죄는 아니잖아요. 정치와 법은 엄연히 다른 영역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 그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같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구속영장은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 예. 그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인 중에서 비상계엄 반대 메시지를 선명하게 낸 1호가 한동훈이었습니다. 예. 1호가 한동훈이었고, 전 그때 한동훈 대표랑 같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에게 비슷한 동일한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대표까지 메시지를 냈는데 굳이 원내대표까지 낼 필요 있느냐 하면서 사실상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거기에 앞장서야지 이 보수당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이다 했는데 거기서도 생각이 좀 달랐던 의견이 거죠. 달랐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날 밤에 계엄의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대표의 뜻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줬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8명이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아니라 거꾸로 81명이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앞장서서 막은 여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탄핵에 의해서 강제 파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그나마 덜 불명예스럽게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겁니다. 아. 그리고 그런 그 조기 퇴진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실시됐을 텐데 그런 시나리오로 갔으면은 국민의힘이 재집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점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 정치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예. 그건 정치고 네. 이분이 사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의도를 파악하고 알고 공유하고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방해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가는 별개의 법률적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사실 이제 특검이 그동안에 뭐 밝혔다거나 한 거를 봤을 때 그런 증거를 제시를 못한 거잖아요. 못했잖아요. 뭐 그냥 며칠 전에 저녁 먹었다 정도로 그렇죠. 그런 의심이 된다는 네. 거지 명확하게 그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 이거는 좀 못 밝혀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부당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이게 그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서 이제 방해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방해를 받은 뭐 이제 피해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만으로도 표결이 가능했고 그 당시에 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주도로 들어간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표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원래 표결을 방해할 것 같으면 뭐 자당 의원들을 혼란시킬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을 뭐 어떻게 못 들어가게 해야지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가요? 글쎄, 자당 의원들이 표결을 방해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피해자다라고 하는 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피해자는 그 민의를 제대로 대변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당 의원들은 난 그때 뭐 그것 때문에 표결에 무슨 지장을 느낀 적은 없었고 헷갈린 적 없었다라고 참고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예, 그거는 조금 법리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뭐 증거라고 내세우는 게 난 이거 영장 과연 나오겠나 하는 발부가 되겠냐.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미리 알았고 그래서 알았다면 그건 뭐 빼박입니다. 네. 몰랐더라도 그 표결 전에 전화 받고 용산으로부터 받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전에 생각했던 대로 그게 움직였다. 그래서 뭐 일로 와라 절로 와라 헷갈리게 했다. 또 원내대표 자신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 야 이거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했다. 네. 그걸 하려면 미리 좀 내통이 있어야 돼요. 내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뭐 며칠 전에 용산 가가지고 뭐 저녁 자리가 있었다. 화이팅했다. 아, 화이팅했다. 예. 뭐 파이팅이 계엄물 화이팅이라고 한 거라는 진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거 같지는 않고 당시 거기에는 뭐 추 대표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안철수 혹은 뭐 조배석 의원도 뭐 있었다는 것 같고요. 예. 안철수 뭐 김태호 이런 김태호 의원들. 의원도 네. 있었다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저 나중에 저 탄핵할 때는 막 표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런 분을 앞에 놔두고 계엄 화이팅 했다고 하는 게 조금 증거가 될까? 안 믿겨요. 예. 거기다가 본회의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 예결위로 모이라고 했다. 이교리 회장. 이게 뭐지? 그 바로 앞인데 한 20m쯤 되는데 원래 한 30초면 가는데.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본청 246호와 예결위 회의장을 일당 이당이 번갈아 가면서 의총장으로 쓰죠. 의총장으로 쓰고 그러고 마치면 곧장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예결위 회의장에 모여라라고 해서 본회의장 못 들어가겠다. 그거 자체로 나는 좀 이게 뭐지? 이거 아닌데. 예. 국회를 안 가보셨나? 그래. 그거 말고 뭐 다른 증거가 뭐가 있지? 예. 이거 나올까? 안 나오면 이번에는 스윙이 좀 큰데 그리고 남은 날짜도 수사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이거 동력 상실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미치더라고요. 뭐 영장은 나올지 봐야 되겠고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그냥 본인의 어떤 영장 심사 받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절차는 절차니까 표결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현실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도 이번에는 영장 발부돼야 되고 뭐 위헌정당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이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한겨레 신문 인터뷰인가요? 예, 당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18명. 18명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앞장섰는데 그중엔 장동혁 대표도 있어요. 예, 장동혁도 그때 함께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예. 그런 정당을 다 내란 동조당이라고 모으는 것은 지나치다. 예. 이게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의 얘기고,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상대가 반민주 세력이다, 독재 세력이다 이렇게 공격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저서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 정치학 두 교수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인데 예. 거기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이 미국보다 훨 낫다. 그러면서 낫다. 작년에 그 12.3 비상계엄을 빨리 회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요. 예.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당시 여당의 일부가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근데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상호 관용과 자제 이 표현이 나오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지키지 않았다. 뭐 그런 건데 나중에 그 문영배 소장 대행이 그거 레비츠키 교수 거기 나오는 걸 자기가 차용을 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령 저는 뭐 구속영장 기각될 것이라고 보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예. 설령 그 발부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까지 막 이어지는 이슈로 갈 것 같진 않다. 뭐 조홍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법상 보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고 반할 경우 반할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뭐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통합진보당은 아예 정당의 주도 세력 자체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를 하는 조직이었다. 예. 그리고 그 활동하고 하는 게 그 테러를 통한 내란 음모, 뭐 폭력적 활동, 뭐 이런 거였다. 거기다가 하나 더 그때 관악구 의린가 비례대표 경선을 하는데 여론 조작하고 네. 그래서 부정경선이 막 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때 뭐 사업 처리도 받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당원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에 따라서 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 활동하는 게 아니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민주적 그런 수단과 절차를 동원했다. 이것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 뭐 이런 등의 이유로 그때 이건 정당이다라고 하고 해산을 시켰는데 예. 지금 와서는 또 이런 명징한 얘기에도 불구하고 그건 과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아요. 통진당 해산에 까지 대해서. 예. 심지어는 까지는 왜? 좀 과했다. 왜? 이거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주권자가 주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걸러내든가 말든가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지. 예. 이걸 사법작용으로 이렇게 한 게 맞냐? 이건 민주주의 원리에 딱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통진당 사례에서 형성된 헌법재판소의 그 판례, 정신 등을 비춰보면은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금 저렇게 막 가고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통진당만큼 뭐 무슨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거나 네. 뭐 시장주의를 경제를 뭐 부정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활동이 반해될 거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 해당되려면 당의 지도부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그 어디에 움직인다? 계엄 해제 표결 참여하는 거를 방해하는 데 움직여야 된다. 네. 그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이지만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 가지고 명징하게 전화로 지시를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걸 받아 그대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우리는 이거 참여하지 말자라고 당론 채택을 유도를 한다든가. 예. 그래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말 다 안 들어가고 뭐 한두 명 정도 뭐 들어갔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됐다든가.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당 전체가 나서 가지고 이 행위를 옹호하고 계속 서포트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까 말까인데 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비하면 지금 드러난 게 그 정도가 훨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표결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네. 그럼 라는 그게 다죠. 것까지는 뭐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건 대표로서 선출직으로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 의원 개인의 어떤 그렇죠. 판단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 될 일인데 네. 과연 이게 국민의힘 당 주류 세력이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방해를 했다. 의사를 결의하고 그 행동에 나갔냐? 이것까지는 돼야 되는데 되지가 않네요. 않은 것 같고,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이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떤 그 실마리, 씨앗은 지금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추경호까지는 연결이 되고, 네. 추경호에서 전체 의원들까지는 이건 그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요거는 퀘스천 마크로 또 남을 겁니다. 예.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는 뭐 그런 실제로 이제 해산이 됐는 데까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홍천 의원님 잠깐 얘기를 주셨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랑 좀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곽 전 사령관이 좀 추가 폭로를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오라면서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전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뭐 양측의 주장은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총으로 쏘겠다는 말 자체에 대한 뭐 얘기보다는 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감찰관, 뭐 특별감찰 이런 얘기를 좀 제안했던 시기였다.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10월 1일 국군의 날 그 한남동 관저 만찬에 뭐 저희 쪽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거기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당시 그 상황이 어땠는가, 그 상징적인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문제 삼는 2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저녁 만찬 있고 나서 예. 20일 후에 10월 21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당시 당대표의 용산 회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언론이 빈손 회동 이렇게 다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예. 빈손 회동 이렇게 다 타이틀을 뽑았는데 그때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인구의 회자가 됐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검사가 마치 피의자 취조하듯이 앞으로 팔을 뻗고 앉아 있었던 사진. 한동훈 당대표를 매우 무서운 눈초리로 이렇게 응시하는. 예. 저희가 사진이 또 하나 그 말씀하시는 게 2024년 지난해 10월 21일 예. 대통령실에 있는 이제 파인그라스라는 공간에서 자리를 한 건데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딱 요 포즈로 앉아 계시고 예. 이제 맞은편에 한동훈 전 대표가 팔을 쫙 벌리고 이렇게 예. 위압적으로 좀. 이게 그 즈음이라는 거군요. 10월 예. 1일에 그 그러니까- 관저 만찬이 있었던 거고. 예. 그 10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로서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제가 아직 1년밖에 안 됐어요. 예. 1년, 네. 그렇죠. 그러네요. 1년 지난해 10월. 한참 된 것 같은데. 1년 조금 더 지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같은 무렵 아닙니까? 네. 10월 1일 그 만찬과 저 10월 21일 회동인데. 20일 뒤에. 예, 저희 사진에도 나오는데요. 저 한동훈 대표가 앞에 오른손으로 짚고 있는 저 빨간 파일 있잖아요. 빨간색 파일. 예. 저게 뭔지 저희가 엄청 취재했었는데. 예, 저게요.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 이른바 한남동 라인. 그래서 뭐 거기 7인방이다, 뭐 8인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찌라시를 통해서 돌았는데. 기억나요. 그때 좀 예. 있었죠. 예. 그죠? 기억나요. 1번 누구, 2번 누구. 그거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서 둬야 된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저기 안에 있었을 겁니다. 예. 그때. 예, 그 자료가 있었다라는 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증언이 폭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일정한 유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싸움을 하다 보면은 뭐 죽이겠다. 뭐 이런 말을 좀 농담처럼 할 때도 있다. 정말로 이제 살인의 의도를 가진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하는 말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뭐, 야, 서팔계, 왜 꾀깨기, 뭐, 정말 초딩들 교실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더니, 네. 확, 너 죽여? 네. 이씨, 그게 농담이었다? 이 초딩 수준이면은, 예. 뭐, 친구들끼리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이 그게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법적인 국가 무력 공권력을 보유한 이 양반이 특수전인가요? 네.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한테 진짜 총기를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그쵸. 예. 합법적으로 총을 아우, 다루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실드를 좀 이준우 대변인이 잘못 친 것 같고, 실드 칠 게 있고 안 칠 게 있지. 아니, 그 지극한 사랑은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정말 애지중지하는 우리 여사를 뭘 어쩌고 저쩌? 뭐, 특감의 아가리에 넣으라고? 거기다가 우리 애지중지하는 여사를 입안의 혓처럼 그 잘 모시는 사람들 다 내치라고? 이런 고얀, 그러니까 지극한 사랑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정말 노벨 애정상을 받을 뿐이다. 노벨 애정상. 네,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사랑꾼이네요. 아, 그럼요. 예. 정말 이 지고지순한 사랑은 정말 칭송받아 마땅한데, 그거는 문고리 잠그고 둘이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되죠.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서 그 국가를 보위하라고 맡겨둔 총칼을 가지고 예. 여당 대표를 쏴 죽이겠다? 아이, 제발 지금껏 그 하셨던 대로 그냥 의왕에 그냥 계속 계세요. 출석 안 했으면 좋겠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이런 게 또 구설수가 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이 잘 된 게 낫겠어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잘 된 게 낫겠어요? 예. 이거 그대로 국민의힘 실점으로 돌아가고, 여당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야? 예. 이건 뭐 엑스맨도 한두 번이지. 참. 일단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부인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건 제 진실 게임인데 그런 얘기를 했든 안 했든 네. 이거 자체가 다른 이슈를 묻어버리잖아요. 예, 다른 그쵸. 이슈를 뭐 재판 중지법이나 뭐나 예. 자꾸 묻어버리니까 재판 중지법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발 의왕에 그냥 계셔라, 나오지 네. 말고.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좀 이걸 여쭤보고 네. 싶은데 얼마 전에 뭐 저희 정치 시그널에도 출연을 나오셨- 하셨고 그제는 새벽 배송과 관련한 토론에도 장혜영 전 의원과 하셨고, 근데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하시면서도 최근 행보를 보면 이게 출마할 사람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지방선거 출마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걸 보니 그럼 재보궐선거 가능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일도 없습니까? 어떤가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은 뭐 당대표, 뭐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뭐 본인의 포스트가 없다 한들 그런 그 정력적인, 열정적인 그 활동을 이어가는 거는 그건 정치인으로서 저는 책무라고 봐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책무인데, 예. 이걸 이제 출마하고도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지방선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그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열려 있다. 그 정확한 얘기예요. 열려 있는 거죠. 예. 열려 있다 해서 반드시 그 출마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겠죠. 주변에서는 좀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 많나요? 그런 얘기가 많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그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 당연히 배지는 달아줘야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신문의 정치 기사를 오독을 해가지고 그게 한동훈 작품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 배지를 못 달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저 배지를 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내 활동을. 뭐 대표하면서 힘이 지지자 실리려면 있든 아니든 간에 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요, 저는 내년에 보수가 총동원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야 해볼 만한 환경이 비로소 조성될 거다. 거기 보수에는 여기 개혁신당도 포함됩니다. 개혁신당도 있고 예, 유승민 전 의원도 예, 있고. 총동원 체제로 가야 된다. 예. 그래야 조금 해볼 만해질 것이다. 아, 근데 집을 청소를 해놓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라고 하든가 해야지. 악취가 개혁신당에서는. 진동하고, 예. 거기다 거기다 내놓는 음식마다 다 상한 건데, 지금 그 상태에서 놀러 오라 그러면 그 연맥이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신지호 전 의원님도 지금 청소론에는 동의하실 듯하여. 예. 저 이분 얘기도 마지막으로 짧게 조국천 네.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
정치적 매기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선거에 나갈지는 봄에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출마는 확정적이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밝혔으니까요. 어디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까? 이분은 뭐 어디에 나오시건 말건 지난 8.15 특별사면 복권 이후에 예. 지금 석 달 아직 덜 됐죠. 예, 석 달도 안 된 사이에.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은데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예. 네. 정치적 매기가 아니라 그냥 매기탕이 된 것 같아요. 매기탕. 예. 그 당내 어떤, 그 예. 성추문을 다루는 태도, 뭐 여전한 내로남불,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 최근에는 유승민 전 의원, 대표의 예. 따님 뭐 채용 문제를 교수 또. 채용 문제 얘기하는데, 아니 그런 말씀 하시려면 난 자기가 그 각종 서류 위조한 거 그거부터 먼저 고하고 털고 이걸 가야지. 이거는 계속 묻어놓고 가면, 그러면 당신은 요번에 뭐 위원장에서 이제 조금 이따 뭐 전대한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뭐 조국당 전대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예. 뭐 그냥 명패만 바꿔 달겠지, 명함만 바꾸겠지. 예. 저는 정치적 매기가 아니고 매기탕이 됐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